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하겠습니다. 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중동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도주가 네. 강하게 가니까 지수도 아주 좋죠. 네, 예. 30만 닉스가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고 사실 뭐 디램하고 HBM에서 다 3전을 제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6만 전자의 고개를 넘나 싶고 네, 그런데 이제 지하실 주식인 2차 전지가 문제인데 그렇죠. 네, 상승장이 체감이 많이 안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이 왜 나오나 대표님 헤드라인에 뭐 테슬라가 간밤에 강했잖아요. 따라간다라는 헤드라인이 달리는데 맞습니까? 2차 전지 오늘 가는 거요? 좀 좋게 해석하면 일론 머스크 로보택시가 이제 시범 운행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네. 물론 아직도 로보택시가 확대되려면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일부 지역 제한된 지역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오랜만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8% 장중에 한 10%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는 네.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택시 회사가 되는 거죠. 택시 회사. 그러니까 네. 뭐 한마디로 이제 뭐 그 테슬라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들어와도 그거 못하겠죠. 택시 아저씨들이 입에 반대해서. 한번 싸웠죠. 카카오 쪽이랑. 예, 카카오 쪽이랑 싸운 것도 있지만 우리는 아예 저 남들이 하는 우버도 못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 그렇죠. 여권상.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네. 앞으로 전기차 베이스의 테슬라 이런 로보택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이죠. 그러면 네. 앞으로 테슬라 판매가 더 잘 될 거고 그러면 테슬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웨이모도 하고 있고 웨이모에 또 바디를 납품하는 회사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구나. 시너지가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웨이모는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구글은.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제 바닥을 잡는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종목별로는 에코프로 BM도 뭐 2분기에는 좀 실적이 좀 돌아설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바닥을 좀 찍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중동발 리스크 해소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걸 막 보는데 뭐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이거 뭐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은 다 알고 있죠. 알려진 재료고. 특히 자본시장법에서 중요한 거는 뭐 그 주식 소각, 매입 소각, 의무화, 밸류업.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포함될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됐다. 네. 유입될 거를 기대한다. 그렇죠. 지금 되게 많이 산 것 같잖아요. 아직인가요? 아직 떠난 돈이 거의 한 20조 이상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장기 차트 보면은 진짜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뭐 네. 꼴랑 뭐 한 3천억 사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 올라가는데. 약간 그럼 외국인은 아직도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뭐 집 떠난 토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 더 많죠. 떠난 자금만 한 20조 되니까. 그렇군요. 작년에 네. 한 2, 3년 동안 떠난 자금이 한 2, 30조, 30조에서 지금 최근에 한 5조 정도 돌아온 것 같은데. 사실 떠날만 했죠. 네. 예, 돌아올만 떠날만. 합니까? 지금은 그럼. 지금 이제 돌아올 만한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아까 그래서 제가 뭐 상법 개정안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이거를 이슈를 얘기했던 거고. 세 번째 더 중요하다고 하신 거.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제 결국엔 일본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네. 네. 장기적으로 한국이 좋아질 수 있겠네라는 밸류업 기대로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본격 매수가 유입이 기대된다는 거는 미국 내에 한국 ETF가 상장됐습니다. 중요한 시그널이네요. 지수 ETF. 지수 ETF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뭐 ETF 이런 것들이 상장돼서 레버리지도 상장되겠죠. 뭐 2배짜리, 3배짜리. 네. 그렇군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죠. 네, 한국 시장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를 깨닫고 또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뭐 가버넌스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한국 시장을 눌러왔던 예. 지배구조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네. 그럼 옛날에 일본도 8,000포인트에서 4만 포인트 갔는데 우리도 못 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15,000, 2만 포인트 갔을 때 사실 그 워렌 버핏이 들어왔죠. 또 일본에. 한 번 더 방점. 일본 상사주가 좋다면서. 예, 예. 상사주가 뭐 좋기는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산 거죠. 밸류업 때문에 산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봤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있고 PBR 밸류만 1.5배, 뭐 1.4배 정도만 가더라도 4,000포인트는 훨씬 넘어가니까 네. 지금도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더 있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뭐부터 살까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코스피 200 뭐 ETF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도체, 한국의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올 텐데 반도체로 따로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아, 네. 예,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 뭐 사실은 러셀보다 작은 시장이잖아요. 러셀 2000보다도.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형주 쪽에 같이 좀 흐름을 타는 게 좋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게 뭐 7%씩 올라가는 이유가 대형주가 폭발하는 시장이다, 당분간.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에 대한 기대가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의도에 많은 매니저들이 알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수장세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같이 네. 사는 거죠, 먼저. 기관들도 같이 사야 되는 네, 거죠. 네.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네이버 카카오의 반등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추세가 나오는 거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회사가 좋든 나쁘든 지수에 편입되니까 사야 되겠죠. 그렇죠. 시총 비중에 맞춰서. 네. 예, 그러면 다시 훈풍이 불면 또 같이 이어지는. 그래서 2차 전지도 생각보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냥 지수 자체를 사게 되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 안에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뭐 3개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뭐 삼성 SDI도 있고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으니까. 셀사들. 네. 예. 그러면 이제 셀사 3사가 올라가면 네. 좋아지나 보다 그러고 또 이제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도 올라갈 수 소재단도 있고. 올라갈 것이고. 시너지네요. 뭐 코스닥 50 종목 가지고 또 펀드도 만들 수 있겠죠. 더 다이내믹하게. 예, 이제 그런 ETF들이 상장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키를 예전에 주고 있는 게 외국인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 네. 바닥을 뭘로 만들었냐면 홍콩 ETF 상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관심이 없는데 ETF를 만들 리가 없죠.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더 이런 유동성이 좀 더 중장기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근거를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시간에 추천 되게 강력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도 큰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스탑을 외치실지 고를 외치실지는 잠시 후에 종목에서 저희가 또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손유로 팀장께서는 어쨌든 이런 전쟁 분위기는 해소되는 것 쪽으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확실히 첫 번째 주제가 네. 이제 앵커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도 좋아하시면 저는 반도체 2차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 역시도 탑픽으로 SKS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SKS 둘 중에 뭘 좋아하냐고 했을 때는 거의 8개월 넘게 SKS를 여전히 말해왔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도 열심히 뉴스를 좀 읽어보고 있고 저는 근데 보통 확인 매매를 좀 하는 타입이라 그쵸.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매매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론 저번 주에 뭐 AMD와의 긍정적인 시너지 기대감에 왔다가 지적적 리스크가 터지니까 외국인과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인데 다행인 부분들은 뭐 삼성전자 밀린다고 해서 뭐 이동평균선이나 지지권을 뭐 단번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지적적 리스크가 나왔으니까 매수하던 거에 대해서 일부는 줄여내자 이런 기대감이었고 다행히도 주말간에 어떤 이제 지적적 리스크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시장이 양시장 외국인 가게에는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뭐 오늘 개장 직전에 오늘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지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지 이 부분은 맞추기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이 시기열을 그냥 네. 하루 단위로 보는 게 아니고 주 단위로 봤을 때는 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든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든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분할 매수해가지고 대형주, 대장주 위주 분할 매수했을 때는 최근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2주 넘는 기간이 지나면서 정말 윤택한 시장이 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요. 저는 반도체 2차 전지는 여전히 매매 관점이 똑같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좀 보시고 2차 전지는 관심 있게 보되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고 근데 다른 종목들은 바닥을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온 모습인데 그 수급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모닝 스탠바이에서도 거의 4주 넘게 말씀드리고 네. 있고 뭐 HBM이든 온디바이스 AI든 유리기판이든 내가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사서 다음 주에 수익을 보는 관점이라 한다면 제가 나열드릴 섹터는 모조리 다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피로틱스를 또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든 HBM이든 뭘 사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보유 기간을 너무 섣불리 뭐 하루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주 단위로 본다고 했을 때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관점은 매매 관점을 접근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테슬라랑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뭐 사가지고 쭉 들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 분명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를 토대로 기대감을 줬고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10%가량 강세를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어느덧 퍼가 180이 넘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이 200달러고 고점이 400달러인데 이제 300달러 위이기 때문에 박스컷 중단부보다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테슬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믿고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되는 위치가 될 수 있고 안타깝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미국에서 IR 법안의 금액이 유지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미국 이제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진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주고 있는 주문 비중은 줄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뭐 그들의 증권사 리포트를 맹신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분명히 5월 초만 해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 나왔는데 5월 후반부터 6월 초까지는 목표가를 내리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 동향이 완전히 반대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대장주 공략하셔도 되고 뭐 후속주를 공략하셔도 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고 2차 전지는 지금 매수하실 때 매수는 긍정으로 말씀드리지만 매매 관점으로 보시고 2분기 실적 발표 확인하고 추이 보면서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많이 다시네요. 매매고 그리고 테슬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연결된 게 더 유리하고 네. 그것도 2분기 실적 보고 아니면은 탈락이죠. 아니면 계속 또 탈락? 만약에 저는 2분기 실적 봤는데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주는 주문량이 줄었다라고 했을 때는 네. 매도 관점을 볼 겁니다. 매도 관점을 보다가 근데 외국인과 기관을 계속 산다? 그럼 홀딩. 근데 외국인과 기관도 비중을 줄인다? 그럼 같이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따라하면 되네요. 저도 네. 질문이 있는데 2차 전지 두 분께 다 궁금한 겁니다. 2차 전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방향성? 네, 그래서 네. 손실 줄이고 나와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죠. 이번에 들어온 걸 가지고 네. 그 생각이 맞나 틀리나 정도만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부터. 지금은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갖고 네. 계신 분들은 지금 반등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수급 때문이라도 올라올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IRA 법안을 상원에서 지금 자꾸 이제 주물럭거리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중인데. 네. 그래도 열심히 뭔가 생물보안법처럼, 그냥 들고 홀딩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고. 네. 180일 지나면 자동 폐기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폐기됐는데. 지금 이쪽은 계속 뭔가를 하죠. 네. 그 얘기는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그널이군요. 네, 그러면 IRA 법안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그게 나쁘게 결정이 되든, 네.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되든, 유리하게 결정이 되든, 무조건 올라간다. 불확실성 해소를 해서. 그렇지. 네. 그렇군요. 그 타이밍을 좀 노리고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규 진입.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한데, 그게 그 타이밍을 노리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게 확인하고 사셔도 되죠. 여러 가지 알고만 있어야겠네.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겨워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을 노리셔야 된다. 네. 그때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겹다라는 말이 가슴이 아프네요. 지겹죠. 지겹죠. 네, 높은 네. 층에다 계시니까요. 네. 팀장님도요? 네, 저 일단 매수 의견은 여러 번 들어왔었고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도는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도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정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전에 60만 원 할 때 시총이 거의 180조가 넘었었죠. 근데 지금 시총이 70조고 대표님께서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 자금 20조고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예수금이 55조입니다. 네. 요게 LG 에너지 솔루션만 다 사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점 회복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이 2배가 돼야 되는데 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뭐 네. 전자제품이라든가 우주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2차 전지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그러면 로봇이랑 우주선에 이 배터리가 들어가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네. 그 배터리 금액은 얼마일 것인가? 그럼 그 금액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겨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에 전기차가 1년에 전 세계 500만 대가 팔리는데 우주선이 1년에 몇 대가 뜨겠어요. 그 다음에 1년에 몇 대가 떴을 때, 그럼 만약에 우주선이 1년에 10,000대가 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우주선에 들어간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보다 500배 가격이어야
LG에너지솔이 매출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내가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이 매수가까지 홀딩을 하기보다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차트를 켜놓은 다음에 1차 지지구간, 2차 지지구간, 3차 지지구간까지의 그 괴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잘 그 괴리까지 빠져나오는. 다가온 다음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3분기 실적이 회복되는 폭에 따라서 그 주가 위치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 프로그램은 항상 그게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대신 좀 질문해봤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잘 팔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부분으로 나눠놓고. 간단하게. 예,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네. 종목 보실까요? 네. 대표님의 종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자, 손여루 팀장은요? 손여루 팀장은요? 예, 동진세미캠입니다. 계속 한미 반도체를 외쳐주시는데, 하이닉스가 30만 닉스 돌파 전인데, 슈퍼 을인 한미 반도체를 여전히 가지고 오셨군요. 예. 뭐 또 갖고 나와서 저 친구는 맨날 한미반도체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지난 시간 때도 그러셨죠. 네, 근데 계속 생각해 보면 HBM 시장이 커질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누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보면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답은 뻔한데. 네, 답은 뻔한데 아무도 열심히 안 사시는 왜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기자들 때문인가? 예, 상신 메모리에 납품한다는 거 가지고 제가 그거 예전에 중국, 토마토에서 CXMT 쪽에 납품 가능성이 많다라고. 왜냐하면 거기도 HBM 지금 3 준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뭐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다, 뭐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셨던데. 네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3E에서 4로 넘어가죠. 지금 5도 내다보고 있는 판에. 그렇죠. 예. 지금 4 장비도 이미 이제 한 변씩 만들었고, 하이브리드 몬딩 장비 70장 지금 거기다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3 장비는 옛날 장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술 유출이 뭐가 있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 디스플레이 보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그나마 먹고 살았던 게 그러니까 중국의 BOE에 장비 팔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3 장비 되게 이제 뭐 아무도 안 사가는데 네. 상신 메모리가 사가면 고마운 거죠. 그렇죠. 만들기도 쉽고. 땡큐인 거예요? 약간 재고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재고가 아니더라도 그 라인으로 따로 돌려도 예. 이미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건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매출 확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하이닉스랑 싸우니까 새로운 판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꼬아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첨단 제품이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는 기존 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옛날 장비 보내는데 미국에서 뭐라 할 일이 별로 없죠. HBM 별로 관심도 없지만 태클이 들어올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최첨단에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가 지금 있어요. 첨단 장비를 제재하는 거지 사실은 뭐 어제 그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네. 미국이 제재하는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다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시장을 안 보고 그냥 아랫단. 그냥 뭐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요게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되면 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부터 시작해서 HBM3, 뭐 4, 이 기대가 계속 붙기 때문에 마이크론양으로 더 붙기 때문에 네. 지금이 기회다 마지막. 그래서 궁금한 게 12만 원 어젠가 그제 설정해 주신 가격인데 똑같습니다. 그대로 1차 목표가 유지하시겠어요? 네, 똑같습니다. 예. 12만 원 넘어가면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전이 될지 네. 기대가 되네요. 팀장님은 소재 쪽에서 갖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장비 쪽 말씀해 주셨고 저는 소재 쪽 보려고 하는데, 소재 중에서도 안정적인 실적과 기술 개발, 그다음에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은 동질세미캠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포토레지스트나 감광액 그런 반도체 공정이 필요한 소재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소재 기업했을 때 반도체의 어떤 그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로 적자를 면하지 못한 종목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질 세미캠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연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기업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매출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머크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봤더니 제약사 머크사가 아니고 독일의 반도체 기업 머크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반도체 이제 올해
OLED 기업인 독일의 머크사에다가 신기술 계약을 이전하면서 기술 공급, 기술 개발에다가 안정적인 실적과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기술 위치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14대 투자분들께서 주목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동지세미캠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수는 31,500원부터 한 31,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1선과 61선이 닿고 있는 29,000원 정도, 그다음 1차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설정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하나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얘기하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급하게 빨리 갈게요. 네, 갈게요. 이번에는 유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석유를 파라고 외쳤는데 그쵸. 전성기가 왔을까요? 셰일가스 업체들이 지금 버티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동 리스크가 있고 나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기름값을 또 단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못 올라가게. 네, 일단 뭐 단속하는데 지금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좋은 거죠. 그렇죠. 최근에 증산하고 있죠. 네. 미국은 60불대로 떨어지면 셰일가스. 셰일가스를 캐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지지자들이 그때 타격받는다고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중동 경기는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를 아무리 지지했어도 네. 그 업자들이 지금 돈 버는 것보다 자기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죠. 우선순위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오펙 회원국들은 증산을 했는데 증산해도 잘 안 올라가죠. 구조적으로 지금 원유는 수요 감소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큰 그림에서. 예, 지금 뭐 아시는지 모르겠 중국을 다들 이제 너무 싫어하시니까. 근데 중국 뉴스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산업이 굉장히 큰데 중국 자체가 지금 태양광으로만 생산하는 전기의 양이 네. 예, 웬만한 나라 그냥 전체 전력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로 원유를 수입하는 그러니까 원유가 그 중국 내에서 나눔에도 불구하고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도 사오고 러시아에서도 사오잖아요. 큰 손님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점차 줄여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수요가 전체 수요는 주는데 생산하는 국가는 점점 많아지는 네. 이런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원유는 당분간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번에 뭐 포탄 쏘고 서로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는데도 네. 80불을 못 넘기잖아요. 그죠? 완전 구조적인 저유가 시대 고착이 그렇습니다. 된 이제 거군요.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중동 국가들은 이제 막 해도 이 가격에 팔아도 남습니다. 워낙 생산 비용이 낮기 때문에. 네. 네. 빨대 꽂고 생산하는 거랑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막 해가면서 뽑는 거랑 차이가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 이건 뭐 관련돼서, 유가가 생각보다 튀어 오를 가능성은 중동발 악재가 또 한 번 터지지 않는 이상, 터진다 한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지 않는 이상은, 네. 예, 사실 그렇게 올라갈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숲을 딱 보여주시니까 딱 위에 이렇게 뭔가 딱 아귀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자, 손유리 팀장은요? 네, 약간 1번 주제는 약간 실적과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주제는 전 투심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어떤 유가의 추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그 사이에 나오는 지적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예측은 하되 우리가 어떤 자산이라고 하는 것 적정 가격 늘 염두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가의 적정 가격은 60에서 70달러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유가의 어떤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석유로 만들고 있는 게 에너지도 물론 만들지만 이 화학 제품도 만들고 있는데 네. 우리가 플랜트나 이런 것들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의류나 이런 것들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고 물론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가 이 화석을 통한 연료를 만들어내는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유가 수요가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관련 기업들 우리가 보통 석유 유가 관련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보통 관련주는 보통 화학주나 뭐 섬유주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항상. 네, 네. 근데 그런 종목들 사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해야 일단 원자재가 비싸야 가공마진을 붙이고 가공마진을 붙여서 높게 팔아야 그들이 먹고 사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은 마진도 못 붙이면 결국 화학이랑 섬유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순환이네요. 그래서 네. 지금도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분의 입김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 대통령이나 입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화학이랑 의류 관련 종목들보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나
정말 그 어떤 투심에 의한 단기 매매를 요하는 그런 종목들로 보는 거는 네. 투자분들께서는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석유화학이랑 의류섬유를 사고 싶다라고 보시면은 어차피 화학 종목들이 대부분 2차 전지랑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섬유 관련 종목들은 굳이 섬유 종목들보다는 쇼핑이나 백화점처럼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온전히 저는 투심으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급적 매매 관점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종목픽 바로 확인해 좋습니다. 볼게요. 네, 대표님의 종목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유가 고착화 시대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항공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손여로 팀장은요. 한국가스공사 이 정책적으로 보시는지 좀 하나씩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네, 고정적인 전통적인 그 방정식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유가면 항공주? 네. 지금 이제 항공주가 생각보다 최근에는 뭐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네. 둔탁했죠. 네. 근데 지금 비행기 한번 타보시려면 네. 가격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 안 내릴까요? 휴가철? 예, 휴가철이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항공기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예전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저만 안 편이. 가나 봐요, 해외여행. 저도 같이 안 갔죠. 예. 예, 근데 그만큼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항공 요금도 많이 올라갔는데 홍콩이 30만 원대면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요? 옛날에 뭐 제가 예전에 홍콩 갈 때 뭐 10년 만에도 가고 했던 것 같은데. 2배나 되는데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여객 수요 탄탄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항공화물도 우리 IT가 수출이 잘 되고 있죠, 반도체 쪽이. 네. 그러면 항공화물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유가까지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항공주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거죠. 특히 이제 대한항공이 화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PBR은 또 0.7배예요. 0.76배. 맞네요. PBR 이? 예, PBR이. 그러면 이제 고민을 했는데 한국전력을 얘기할 것이냐, 대한항공을 얘기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근데 한국전력도 오늘 급등하죠. 전기요금 안 올려도 이 정도로 유가가 낮게 유지되면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가 붙은 거죠. 아,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PBR이 0.5배 수준이 안 되니까 한국전력도. 그러면 공기업인데 정부에서 하라는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매입소가 하라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하겠죠. 해야죠. 예. 그럼 KTNG,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 지금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안 보던 종목들이 갑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카카오처럼. 네. 그동안 잊혀졌던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대한항공도 포함되어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조 회장님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예, 그래도 주가는 뭐 한번 여기 반등이 강하게 나올 자리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이렇게나 올라갔는데 대한항공이 너무 무거웠네요. 네, 얼마까지 목표가 보세요? 일단 뭐 한직하는 경영권 문쟁 이슈랑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그런 건데 네. 대한항공은 적어도 지금 한 3만 원은 가야 되는 회사인데 3만 원도 못 가고 지금 2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죠. 지금 네. 주봉 월봉 보면 네. 예전에 월봉 보시면 21년도 6월 달에 3만 5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만 원 정도 가서 뭐 주주환원 정책 어떻게 하면서 다시 레벨업 시켜야 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만 원 목표가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그 매매 관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관점입니까? 네, 확실하게 뭐 화학주를 본다고 했을 때는 뭐 LG화학이나 효성 TNC 이런 종목들은 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관점으로 받고 한 일주일 정도만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은 손해입니다. 한국전력도. 그렇죠. 근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유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넣는 가격은 떨어지지만 사실 전기세나 가공해서 이제 가전에 갖다 주는 그런 가격들은 잘 안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분명히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건데 그럼 한국가스랑 한국전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라는지 매수라는지 반지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네. 두 가지 인사이트를 드렸잖아요.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럼 한국가스공사는 실적이 떨어질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세를 몰아서 자신의 정책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투자분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공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그의 발언대로 될 것인가? 이런 관점 봤을 때는 그의 관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드라이빙 걸자라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세를 몰아서 뭐 제롬팔 연준을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 언급을 했을 때는 이 기업이 낙수효과를 얻으면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듣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매수는 뭐 38,800원부터 38,000원까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제가 36,000원 정도 잡고 1차 목표가는 42,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얘기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 거인의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얼른 들어가야겠네요. 네, 코스피 역대 최고가가 얼마였을까? 2021년 당시에 3,30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가겠죠.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간의 문제지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수 레벨업 속도도 빠르고 순환매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김영희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